자, 2022년 5월 12일 유아 사회교육 첫 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김의현이고요. 활동명은 화를 풀어요입니다. 대상 연령은 만 4세고 활동 목표는 화가 나는 감정을 인지하고 적절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화난 감정을 기억하며 그때의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안다. 세 번째로 가족에게 화냈던 일을 기억하며 화난 감정을 쓰레기통에 버려 그 일을 잊어버리고자 한다. 누리과정 관련 요소로는 첫 번째 사회관계 영역,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나의 감정을 알고 상황에 맞게 표현한다. 두 번째는 의사소통 영역, 듣기와 말하기,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한다. 세 번째 의사소통 영역, 듣기와 말하기,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말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김의현의 수업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그 다음에 이따 평가 시간에 의현이에게 좋은 조언과 함께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해 주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의현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우리 어제 감정에 대한 동그라미 손님에 대해서 배웠어. 그래서 우리 오늘 마이크 세니까 네. 마이크를 누가 잡아주세요. 만약에 손이 자유롭지 않으면 친구가 잡아줘 마이크를. 네, 제가 더 목소리 크게 손님이 할 때. 처음부터 시작하세요. 네. 우리 어제 동그라미 감정 손유에 대해서 배웠어. 그래서 우리 오늘 그걸 시작하고 수업을 시작하자. 내 마음이 화가 나면 세모가 되고요. 내 마음이 기쁠 때면 동그라미가 되지요. 세모야 세모야 난 너 싫어. 동그라미가 좋아. 나는 동글동글 동그라미가 될 테야. 자, 우리가 이렇게 손유일을 했어.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재미난 동화책을 준비해봤어. 바로 이 동화책이야. 자, 이 표지를 보고 이 제목이 뭔지 한번 맞춰볼까? 추리해볼까? 네. 나 화나. 오, 맞아. 비슷해. 나 화났어. 오, 비슷하니까 한번 답을 한번 봐볼까? 제목은 나 진짜 화났어. 동하야 나와라 슝. 오늘 형이랑 싸웠다. 형한테 대들었다고 꾸중도 들었다. 화가 난다.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 형이 밉다. 나만 야단친 엄마도 미워. 내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면 어디 두고 보자. 집을 나가버릴까? 그럼 모두들 깜짝 놀라겠지? 밤새 찾아다닐 거야.
여기저기 떠돌다가 배가 고파지면 어떡하지? 밤이 되면 추워질 거야. 갈 곳도 없고. 따뜻한 집이 그리워지겠지? 아, 너무 불쌍해. 하지만 엄마는 나를 야단친 걸 가슴 아파할 거야. 형도 후회하겠지? 흥, 고사하다 뭐. 하지만 생각해보면 좋은 때도 있었는데 내가 없어지면 엄마가 몹시 슬퍼할 거야. 엄마도 형도 보고 싶어질 것 같아. 왠지 눈물이 나는데? 좋아. 한 번만 봐준다. 나도 초중은 잘못했으니까. 형아, 놀자. 여기서 이 표지 속에 있는 아이가 왜 집을 나가려고 했을까? 수아. 형이랑 싸웠는데 엄마가 동생만 혼내켜서요. 맞았어. 다시 이 장면을 한번 봐볼까? 근데 이 아이는 왜 갑자기 이렇게 화가 풀려버린 걸까? 자기도 잘못한 것 같아서. 맞았어. 우리도 화가 많이 나면은 그것만 생각나지 우리가 잘못한 건 생각이 안 나잖아. 그때 그 감정을 기억하면서 우리 수업을 시작하자. 수업을 해보자. 이 사진 속의 남자는 어떤 표정을 하고 있어? 화난 표정. 맞아. 이렇게 찡그리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있지? 혹시 우리 친구들도 이런 표정을 지어본 적이 있니? 네. 어쩔 때 이런 표정이 나왔어? 엄마가 원하는 걸 안 사줄 때. 가연이는 엄마가 원하는 걸 안 사줬을 때 이런 표정을 지었구나. 선생님도 옛날에 엄청 엄마가 원하는 걸 안 사주셨을 때 이런 표정을 지어본 적이 있어. 자, 우리 같이 이 표정을 한번 지어볼까? 이 수아 잘해줬어. 자, 우리 친구들 모두 화가 났을 때 제일 먼저 그 화를 혹시 누구한테 이렇게 풀지? 화를 풀지? 엄마? 맞아. 엄마한테 많이 풀지. 그럼 엄마는 우리가 화를 내면은 어떤 마음일까? 속상해요. 슬퍼요. 우리 가연이랑 수아가 싸우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선생님이 만약에 수아 편만 들어줬으면은 우리 가연이는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아? 짜증날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이런 상황일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려줘. 자, 지금 이 상황이 뭐 때문에 일어난 것 같아? 인형 때문에. 맞아. 수아가 잘 말해주었어. 여기 이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는 남매 사이야.
남자아이 장난감을 이 아이가 갖고 싶어 해가지고 싸우는 것 같아. 혹시 친구들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니? 네. 어, 그랬구나. 이런 감정이 들 때 어떤 식으로 싸웠어? 진심으로. 진심으로 화도 나고 성질도 부리고 막 싸움도 하지. 선생님은 오빠가 있어서 오빠랑 장난감으로 싸운 적은 없지만 먹을 거로 이렇게 많이 싸워본 것 같아. 우리 친구들도 이 여자아이처럼 이렇게 떼를 쓰면서 화를 내본 적이 있어? 네. 언제 그런 경험을 해봤어? 친구랑 싸웠을 때. 친구랑 싸웠을 때, 얼마 전에 선생님이 마트에 갔는데 장난감을 사달라고 어떤 아이가 이런 식으로 엄마한테 때려 부린 걸 본 적이 있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때를 부리면서 싸울까라고 엄청 궁금해해서 지금 물어보게 되었어. 자, 이렇게 때를 쓰는 유아를 본다면 어떤 마음이야? 저러면 안 되는데. 그치, 저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 선생님도 많이 그런 생각을 해봤어.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나 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화를 내거나, 화를 내면 이렇게 때를 쓰지 않도록 해보자. 우리가 이제 화가 난 상황과 화를 낸 경험을 우리 선생님이 저기에 준비해둔 전지에다가 글이나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그리고 선생님이 감정 쓰레기통을 준비해봤어. 여기에다가 우리 그림이나 그 글로 표현한 것을 여기다 넣고 선생님이 미지의 세계로 이걸 봉인시켜 버릴 거야.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죠? 네. 그럼 우리 하러 가자. 소진이는 지금 어떤 장면을 그리고 있어? 동생이랑 싸우고 있는 거 그리고 있어요. 우와, 감정 표현이 너무 잘 그리는데? 소연이는 어떤 장면을 그리고 있니? 엄마한테 화내는 장면. 선생님도 그려봐야지. 우와, 눈물도. 오, 표현. 화가 많이 났어요. 잘했어요. 소연이는 어떤 걸 표현하고 있어? 엄마한테 혼났을 때. 우리 가연이는? 엄마가 우는 거.
안 써줬지. 글씨도 썼네. 다 그렸니? 네. 그럼 이제 이거를 선생님이 아까 본 그 화난 감정 쓰레기통에 나간 걸 봉인시켜버릴 거야. 우리 친구들 이거 같이 한번 적어볼까? 이거 쓰레기통에 버릴 친구. 저요. 그래, 수업 한번 버려보자. 네. 우리 같이 봉인시키는 걸. 수진이가 잘 잡아줘야겠구나. 선생님 이건 뭐예요? 이거는 선생님이 이 화난 쓰레기통을 봉인할 수 있는 그 결계라는 거야. 와우. 결계? 선생님은 이 쓰레기통을 친구들 몰래 미지의 세계로 버리러 갈게. 네. 자, 우리 다시 앉은 대형으로 같이 해볼까? 우리 화난 감정이나 화가 났던 상황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을 해서 이 아까 우리 했던 화난 감정 쓰레기통에 그것을 버렸지. 우리 모두 그 화가 났던 상황이나 화를 낸 경험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부모님이나 친구, 형제들한테 다시 잘 해주자. 화는 내지 말고, 알겠지? 네. 네. 그냥 주세요. 지금은 그냥 자, 의현이가 수업을 마쳤습니다. 의현이가 수업한 거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스스로의 수업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순서가 살짝 완전 뒤죽박죽이라 이게 맞는지 수업을 하면서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걸 많이 못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끝입니다. 네. 자, 들어가셔도 됩니다. 의현이 수업에 대해서 친구들이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수업을 지금 지켜봤는데 의현이 수업에 대한 평가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발표자 누굽니까? 네, 시작하세요. 발표자 김수아입니다. 일단 화난 감정의 도입부터 동화를 통해서 화난 감정이 어떤 상황에서 생기고 그 상황에서 생긴 화난 감정들을 어떻게 잘 중화하고 해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수업이 주된 그거였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종이에 표현을 해서 그 종이를 이렇게 봉인하는 것까지 되게 괜찮은 수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자, 다음으로 또 누가 얘기해 볼까요? 네, 나와주세요. 발표자 김효리입니다. 일단은 동화책을 읽어주실 때 톤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생동감 있게 전 말한 것 같고요. 약간 도입 부분이 살짝 조금 길었던 것 같은데 약간 다른 생각으로 말하자면은 화난 눈썹 있잖아요. 뒤로 하고 탁 붙이고 얘들아 내 선생님 표정이 어때? 화나 보여요 하면서 약간
조금 재밌게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상자 표현으로 인해서 봉인하는 방법도 아주 창의적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자, 아쉬운 부분과 또 긍정적인 부분 두 가지 다 얘기를 잘 해줬죠. 자, 다음으로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 사람만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와주세요. 발표자 김예림입니다. 처음에 그 동화책으로 도입하는 부분이 조금 길긴 했는데 그래도 아이들의 주의를 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화가 나는 그 장면들을 이렇게 적어서 봉인을 시키는데 이 접을 때 막 장난치거나 그런 애들이 있을 것 같아서 큰 종이에 적는 것보다는 약간 각자 종이를 주고 그거를 막 꾸겨볼까 해서 넣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 굳이 전지를 사용했는지 조금 납득이 안 됐어요. 개인의 감정은 개인이 그림을 그리든 글을 쓰든 해서 이제 처리를 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자, 친구들의 조언 잘 새겨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내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현이 자세 좋았고요. 목소리의 속도도 좋았습니다. 머리도 잘 묶었는데 이왕이면 좀 밑으로 내려온 머리 있잖아요. 애견머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까지 조금 뒤로 좀 넘겼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내가 왜냐면 옆에서 보면 교사의 얼굴이 안 보여요. 이 머리를 잘 정리하라는 것은 이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약간 반원형으로 앉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아이는 정면에 있는 아이는 교사 얼굴이 보이지만 측면에 있는 아이들은 교사 얼굴이 제대로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교사의 눈과 얼굴이 보일 수 있도록 머리를 이렇게 조금 올리고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도 나름대로 좋고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수업에서. 그런데 이제 가장 내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교사의 언어 연습이 좀 더 필요하다. 중간중간 말이 끊어지고 중간중간 진행되는 그 언어 구사가 교사답지가 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머릿속으로 교육계획안을 잘 쓴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교육계획안 쓴 거를 자꾸 입 밖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영어를 머릿속으로 I am a girl, you are a boy, where are you from? 입 안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영어로 입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계획안에 쓴 발문들을 자꾸 자기가 입 밖으로 대내어서 그것을 자기가 들어야 돼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 여러분들 중에 나한테 교육계획안을 좀 봐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봐줬었어요. 여러분 선배들의 경우에. 근데 봐준 거하고 실제하고 달라요. 왜? 입 밖으로 연습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의연이의 경우에도 입 밖으로 좀 연습을 좀 해서 그때그때 상황마다 주요 어휘 또 주요 발문 이런 것들은 암기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 언어가 끊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유아들은 딱 알아차려요. 교사는 준비가 덜 돼 있어도 자신감으로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데 준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구사가 정확치 않으면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아차리는 게 유아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라고 해서요. 순진무구하기만 한 거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 굉장히 영리 하다못해 영악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 머리 위에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집중을 시켜서 이거를 이끌어 나가려면 교사의 자신감과 당당함과 준비된 모습, 빈틈을 보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지금 내가 언어 연습 얘기도 했지만 언어 부분에 있어서 이 지금 만 4세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인데 어휘가 지금 유아의 어휘라고 볼 수 없는 어휘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미지의 세계로 봉인을 해서 별개를 쓰고 이런 어휘를 유아들이 알 수 있을까요? 그것도 만 4세가? 이게 어디에 나오는 어휘인가? 결계, 봉인, 미지의 세계? 저희 사촌 동생이 보는 애니메이션이요. 애니메이션에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 모든 아이들이 그 애니메이션을 다 보는 건 아니에요. 나도 알아요. 중간에 보면 아이들 중에 이렇게 어려운 어휘를 좀 쓰는 아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아이들이 다 쓰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어휘들을 사용하는 거는 좀 유아 수준에 맞추어서 만 4세라고 얘기했잖아요. 4세에 맞추어서 이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 어휘를 쓴다고 해서 그 어휘를 알고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도 유치원 다닐 때 합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 합체. 그러니까 그 합체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무적 파워레인저라는 그 만화 영화가 있었고 그때 그 로봇이 나왔었는데 그 로봇에 이렇게 막 이렇게 붙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화에서 합체 소리를 많이 하니까 합체를 많이 했었어. 근데 그 어휘를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는가? 그렇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는 모르는 말도 귀에 이렇게 꽂히면 쓰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 어휘를 잘 좀 활용을 할 때 유아 수준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손유희로 시작을 했어요. 그쵸? 예, 손유희는 이 주제하고 관련된 손유희였어요. 아주 선택을 잘했습니다. 좋은 선택이었는데 아쉬운 부분은 음정이 좀 불안정해.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교사의 자신감이야. 교사가 정확한 음정 박자를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는 안 했지만 지금 1학년들한테는 손유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1학년들 보면 입으로는 안 해. 손으로만 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불러라. 너희가 이거를 부르고 익히지 않으면 나중에 음정 박자가 틀려서 유치원에서 유아들 앞에 섰을 때 이게 부족함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뭐든지 정확해야 돼요. 애들 앞에서는. 그리고 구연할 때 목소리 조절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정말 동화에서 화가 난 상황 또 속상한 뭐 그런 부분들 목소리 표현을 잘했는데 마이크가 조금 주변 친구들이 조금 도움을 줘서 잘 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구연할 때 목소리 속도라든지 조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다. 자, 도입에서 그 사용한 동화는 주제에 적절했어요? 예, 적절했죠. 선택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 평가했던 친구들이 도입이 좀 길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럼 도입을 좀 짧게 할까? 그 동화를 활용을 하되 어떻게 하면 짧게 할까? 통화 내용 줄여. 동화 내용을 줄여 어떻게? 압축해? 화내는 부분만. 그렇죠. 화내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화내는 부분을 들려주고 그 다음은 아이들의 상상 속에 맡기는 거야.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만 해도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도입이 길어지면은요, 도입인지 본 활동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 여기 이 활동에서 본 활동은 뭘까요? 화나는 감정. 화난 감정에 대한 이야기, 경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경험 이야기까지가 뭐예요? 도입이야. 경험 이야기까지가 내가 그렇게 화난 감정이 있었다. 그리고 화가 난 상황 사진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들에서 화들이 날 수 있는지를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고 그거를 자기가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해서 뭐 상자 안에 넣는 것까지가 이제 본활동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화가 난 사진이라든지 화가 난 상황이라든지 준비 잘했어요. 준비 잘했는데 이 부분을 교사가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 것 같으니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 그림을 보고 그런데 이 장면을 교사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유아 역할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조용한 친구들이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교사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교사가 준비한 대집단 활동 수업이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그 내면에는 유아 중심, 아동 중심의 수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누가 말을 많이 해야 될까? 유아가 말을 많이 해야 되고 교사는 주로 뭐를 해야 돼? 발문을 해야 돼. 그리고 붙이고 띄고 하는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누가 주로 많이 해야 돼요? 유아가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교사가 발문을 안 한 건 아니에요. 발문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유아 역할하는 친구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유치원에 가면 여러분들처럼 유아 역할하는 친구들이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아요. 유아들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교사가 준비를 했어도 준비한 것과는 달리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나 말을 많이 한 나머지 정말 수업이 활기있게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습 나갔다 온 여러분 선배들의 경우에는 놀래요. 왜? 아이들이 너무 생각보다 똑똑하다 이거야. 너무 말을 잘하고 아는 게 많고 그래서 이제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이제 빚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유아 역할하는 친구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교사는 상황 사진을 놓고 예를 들면 아까 동화의 경우에도 그렇고 얘들아 이 책의 표지를 알아맞혀봐라 이렇게 딱 시작할 게 아니라 얘들아 지금 너희들이 보기에 이 아이는 지금 기분이 어떤 것 같아? 그러면 화가 난 것 같아요. 화가 난 줄 어떻게 알았어? 왜 그렇게 생각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야 돼. 아이들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 화가 난 장면 사진이라든지 상황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얘들아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끼리 장난감 갖고 싸우는 것 같아요. 싸우는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어? 왜 그렇게 생각했어? 아이들 얼굴 표정도 안 좋고 서로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럼 너희들도 그런 적이 있었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를 밟아 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지금 상자 안에 넣어서 이제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닫아서 어딘가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감정을 처리하는 그 아이디어는 좋아요. 아이디어 좋은데 무작정 동의하자 이게 아니라 얘들아 지금 너희들도 얘네들처럼 속상한 적이 있었니? 있었어요. 언제 속상했니? 누가 한번 얘기해볼까? 영희, 순이, 철수 다 얘기를 해봤어. 자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이 속상했던 경험을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겠니? 그럼 네 그림으로 그려요. 자 그런데 말이야 이 그림들을 그러면은 선생님이 상자를 하나 준비를 했어. 자 선생님이 준비한 상자가 무엇일까? 자, 여러분들이 준비한 교구를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준비한 거 홀대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저 상자를 보여줘야 돼 아이들한테. 이 상자는 특별한 상자야. 선생님이 준비한 특별한 상자야. 어떤 상자일까? 한번 누가 알아맞혀 볼래? 자, 이 상자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니? 지금 준비했잖아 교사가. 열심히 준비해왔어. 그거를 그냥 아이들한테 보여주지 않고 그냥 담아서 버리자 또는 뭐 봉인하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선생님이 준비한 이 상자는 특별한 상자야. 자, 이 상자는 아이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기에 보니까 교사가 그림도 그렸어요. 화난 표정, 뭐 화난 감정, 뭐라고 쓰기도 했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의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상자는 특별한 상자인데 너희가 속상한 마음, 화난 감정을 그림으로 그려서 이 상자 안에 넣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지의 세계라고 표현할 그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 해서 멀리 떠나보낸대. 그러면 너희들의 속상한 마음이 조금 후련해질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준비한 교구에 대한 탐색. 여러분 유아 미술 교육 이런 거 배울 때도 어땠어요? 미술 교구나 미술 도구에 대해서 탐색하는 시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거를 다 활용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도 잘 가고 아이들도 반응이 훨씬 더 달리 나타나고 이렇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마무리가 너무 짧다. 그리고 마무리의 결론을 교사 본인이 내고 끝냈어. 그게 아니라 마무리의 시간은 도입의 시간만큼 해야 돼요. 그래서 교육 목표가 어떻게 달성했는지 얼마만큼 달성이 됐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들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화난 감정을 너희가 그림을 그려서 그 특별한 상자에 담아서 이렇게 이제 멀리 떠나 보냈는데 너희들 기분이 어떠니? 화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달성에 대한 위한이 아니라 달성에 대한 발문을 통해서 이 활동이 목표 달성이 이루어졌는지의 정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발문의 시간이 너무 짧다. 그냥 오늘 이런 활동했고 이랬지라고 넘어가기에는 굉장히 부족해요.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수년 전에 순회 지도를 나갔어요. 그랬더니 원장님 중에 한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우리 학생들 어떻게 좀 수업을 잘 했나요? 원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물었어. 그랬더니 원장님 얘기가 수업에 도입하고 전개는 아주 잘하더라. 그런데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뭐 2명인가 그 유치원에 실습을 갔는데 2명 다 마무리가 제대로 이렇게 안 돼서 그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도입하고 본 활동을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부분에 공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을 오랜 동안 가르쳐 보면 도입하고 본 활동은 열심히 준비를 해. 근데 마무리는 교구가 사실 있는 경우가 많지 않죠. 마무리를 위한 교구가 별로 없어요. 언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짧게 이렇게 대강 끝내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무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무리를 통해서 유아의 반응을 듣고 그걸 통해서 이 활동의 교육 목표가 달성이 됐는지 아니면 달성되기가 어려운 그 무언가가 있었는지 그걸 확인하고 그 다음 활동으로 이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연계가 되든가 아니면 나 수업의 난이도를 낮추든가 활동의 난이도를 낮추든가 아니면 너무 쉬우면 높이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마무리 평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를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자, 맨 처음으로 하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았어요. 오늘 이제 첫날이잖아요. 4명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운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 이게 지금 아직 이렇게 워밍업이 안 된 상태잖아. 그쵸? 그리고 처음 준비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렵죠. 힘들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제비뽑기 잘못했다. 제비뽑기 했어요? 네. 운이 없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면에 또 첫 번째 날에 하는 친구들은 운이 좋기도 합니다. 내가 그걸 다 감안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한 친구들은 내가 이렇게 평가를 좀 어떻게 보면 야박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첫 번째 한 팀의 어려움을 내가 알아요. 그래서 여기 녹화 좀 끌까요? 자, 두 번째 활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김소연이고요. 활동명은 다양한 표정 활용한 동화 만들기입니다. 자, 활동 목표는 다양한 표정에 대해서 알아본다. 두 번째로는 알맞은 상황에 표정을 알맞게 그려 넣어 동화를 만들어 본다입니다. 대상 연령은 만 5세가 되겠고요. 누리과정 관련 요소는 사회관계 영역.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고 조절하기. 그리고 의사소통 영역에서 말하기,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 의사소통 영역에서 쓰기에 관심 가지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누리과정 관련 요소를 기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소연이의 수업을 보도록 합니다. A반 친구들 모두 자리에 잘 앉았니? 네.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어떤 표정을 지을까라는 동화책을 읽어보고 다양한 표정에 대해 알아보았잖아. 모두 기억하니? 네. 이번 시간에는 동화의 배경을 살펴보고 배경과 상황에 어우러지는 주인공의 표정을 너희들이 직접 그려보고 꾸미며 이야기를 한번 지어보는 동화책 만들기 활동을 해볼 거야. 선생님이 어떤 주인공을 보여줄 건데 너희들이 이 주인공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고 어떤 기분인지 한번 맞춰보자. 네. 웃고 있어요. 좋아요. 맞아, 웃고 있고 좋아 보이지. 이 주인공의 기분은 어때 보이니? 행복해요. 신나 보여요. 재밌어요. 왜 신나 보이고 행복해 보일까? 이렇게 웃고 있어서요. 맞아, 웃고 있어서 신나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
그럼 이 주인공의 표정은 어때 보여? 슬퍼요. 맞아, 슬퍼 보이고. 맞아, 슬퍼 보이지? 그럼 이 친구의 기분은 어때 보여? 그냥 울고 있어요. 우울해요? 맞아, 우울해 보이지. 우울해 보이기도 하고. 왜 우울해 보였어? 눈물이 있어요. 맞아, 눈물이 있어서 우울해 보였지. 그 다음 이 친구의 표정을 어떻게 짓고 있어? 찡그리고 있어요. 맞아, 화나 보이지. 그럼 이 친구의 기분은 어떨까? 나빠요. 짜증나요. 맞아, 짜증나 보이고 나빠 보이고. 왜 그렇게 생각했니? 눈썹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저 화난 표시가 있어요. 눈썹이 올라가 보이고 화난 표시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했구나.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도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 있어. 만약에 풍선이 펑 하고 터졌다면은 너희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화난 표정. 슬픈 표정. 슬픈 표정과 화난 표정을 다양하게 지을 수 있지. 만약에 너희가 숲에 혼자 갔는데 이런 무서운 동물들이 나타난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놀란 표정. 그래서 놀란 표정도 짓고 갑자기 놀라서 울 수도 있겠지. 네. 그럼 만약에 너희가 가장 받고 싶어 하던 선물을 받게 된다면 너희는 어떤 표정을 지을 것 같아? 행복한 표정. 맞아, 행복한 표정을 지을 것 같지? 우리 이제 동화책을 만들어 보기 전에 동화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 거야. 자, 여기 뭐가 보이니? 꽃이요. 나비. 맞아, 꽃도 보이고 나비도 보이지. 네. 그럼 이 장면에는 뭐가 보이니? 우산. 비. 맞아, 비도 오고 우산도 보이지. 네. 여기는 뭐가 보이니? 무지개. 네. 맞아, 무지개도 보이는데 너희 무지개 한 번 본 적 있니? 네. 오, 그렇구나. 너희가 이 꽃이 활짝 핀 배경에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 주인공이 어울릴까? 활짝 웃고 있는 중. 맞아, 활짝 웃고 있는 주인공이 어울릴 수도 있지. 이 비가 오는 배경에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 주인공이 어울릴까? 울상 짓고 있는 중. 맞아, 울상 짓고 있는 주인공이 어울릴 수도 있지. 네. 그럼 마지막 장에 무지개가 활짝 핀 배경에는 어떤 주인공이 어울릴까? 웃고 있는 중. 너무 좋아서 놀라는 그거예요. 맞아. 너무 좋아서 놀라는 표정을 짓고 있을 수도 있지. 우리 이제 각 배경에 맞는 주인공의 표정을 너희들이 직접 그려볼 거야. 근데 그려보기 전에 너희들은 친구들의 표정을 보고 친구들이 어떤 기분인지 알 수 있니? 네. 네. 그럼 누가 앞에 나와서 표정을 한번 지어보면 그 친구가 어떤 기분인지 맞춰볼 수 있겠니? 네. 네. 누가 한번 앞에 나와서 표정을 지어볼까? 저요. 의연이가 한번 나와서 한번 표정을 지어보자. 행복한 표정. 웃고 있어요. 맞아. 어떤 표정인 것 어떤 기분인 것 같아? 의연이가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 즐거운 기분. 의연아 맞니? 네, 맞아요. 그래 맞구나. 우리 앞에 나와서 발표해준 의연이에게 박수. 선생님이 표정이 안 그려진 주인공과 색연필과 사인펜을 나눠줄 건데 이 색연필과 사인펜을 가지고 주인공의 표정을 그려볼 거야. 우리 앞에 나와서 의연이부터 받아갈까? 네. 가연이. 우리 뒤에 가서 그려보자 표정을. 수아는 무슨 표정을 그리고 있어? 저는 아, 네. 슬픈 표정을 그리고 있어요. 가연이는? 놀란 표정. 놀란 표정. 놀란 표정. 의연이는? 놀란 표정. 의연이는?
웃는 표정이에요. 귀여워요. 웃는 표정을 그리고 있잖아. 야, 귀엽다. 야, 왜? 우리 모두 다 꾸며봤니? 네. 우리 다 꾸민 친구는 제자리로 돌아와서 바르지 않을까? 우리 너희들이 직접 주인공의 표정을 그려보았잖아. 근데 이제 배경과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주인공의 표정을 그린 친구는 앞에 나와서 주인공을 붙이고 이야기도 한번 지어볼 거야. 우리 첫 장에 꽃이 활짝 핀 배경에 자기가 가장 표정을 잘 꾸몄다 한 친구는 앞에 나와서 주인공을 붙이고 이야기도 한번 지어보자. 저인 것 같아요. 이야기도 한번 지어볼까? 잘했어. 다음 장면이 비 오는 배경에 자신이 꾸민 표정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친구는 손을 들고 한번 앞에 나와서 수아가 앞에 나와서 주인공을 붙여주고 이야기도 한번 지어보자. 됐다가? 선생님. 에? 이게 뭐기? 수아 잘했어. 마지막으로 무지개가 활짝 핀 배경과 가장 잘 어울리는 표정을 그린 친구가는 앞에 나와서 한번 가연이 나와보자. 잘했어. 우리 주인공도 붙이고 동화 이야기를 지어봤잖아. 우리 다 함께 동화를 한번 읽어볼까? 네. 자, 같이 읽어보자. 하나, 네. 꽃과 나비를 봐서 행복해요. 빗방울이 똑똑똑 해가 안 보여. 무지개를 보고 신기해서 놀랐어요. 우리 오늘 동화와 어울리는 표정을 꾸며보고 글도 써봤는데 어땠니 오늘? 완전 재밌었어요. 어려웠던 점은 있었니? 그거를 조금 쓰는 게 어려워서 글을- 피트패드 써버렸어요. 글을 쓰는 게 어려웠구나. 그럼 다음번에는 우리 그림만 한번 그려보자. 네.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표정과 관련된 동화를 지어봤잖아. 다음번에는 표정과 관련된 역할도 우리 한번 해보자. 네.
소연이의 수업을 봤습니다. 소연이가 자신의 수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긴장이 돼가지고 그 수업하는 진행이 너무 뒤죽박죽으로 진행을 해서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잘 됐다고 생각하는 점 볼까요? 입체 동화를 만들어서 유아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자, 소연이 수업에 대해서 그러면 친구 중에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나와주세요. 발표자 고선혜입니다. 우선 교사의 목소리 톤이 유아들이랑 상호작용할 때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조금 단점을 얘기하자면 교사가 조금 다리를 좀 떠는 모습이 조금 산만했던 것 같고 교구가 조금 더 크고 이 그 캐릭터 주인공 붙이는 그 찍찍이의 영역이 좀 더 컸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표 잘해주었고요. 디테일하게 잘 봤네요. 자, 다음에 또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표정을 하나 발표자 누굽니까? 맞다. 발표자 김의현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표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유아들과 상호작용을 해서 좀 좋았고요. 아무리 이게 7세여도 글을 모르는 애가 있으면은 좀 하기 힘든 활동이었을 것 같아요. 네, 언어적인 면에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했어요. 내가 얘기하고자 했던 부분을 의원이가 판단을 아주 정확하게 해서 얘기를 잘해줬고요. 또 누가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발표를 잘해주니까 굉장히 좋네. 또 누가 얘기해 볼까? 한 사람만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친구 수업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네, 뭐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소연이 아주 머리도 잘 묶고 오고 자세도 반듯했어요. 뭐 이렇게 발을 떨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저는 못 봤습니다. 자세 좋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차분하고 일단 성격이 차분한 것 같아. 그 다음에 말의 속도가 좋았습니다. 빠르지도 않고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말의 속도도 좋고 차분한데 이게 이제 계속 시작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 그러다 보니까 좀 단조로워. 그래서 목소리에 강약 조절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활기가 들어가야 되겠다. 왜냐면은 차분함이 이제 계속되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아들은 주의 집중이 금방 깨뜨려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래요. 앞으로 강약 조절, 목소리 크기 조절 이런 거 신경 썼으면 좋겠고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자, 수업의 시간을 나는 항상 측정을 합니다. 아까 의현이의 경우에는 15분 정도 수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소연아, 지금 몇 분 수업한 것 같아? 나는 항상 측정을 하거든요. 11분 했어. 11분. 그래서 좀 짧다라는 거죠. 특히 만 5세나 되는데. 그래서 한 15분 분량 정도는 채웠으면 좋겠다. 앞으로 여러분들 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요. 15분 정도 분량을 하려면 준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연습을 할 때. 요즘에 스마트폰도 잘 나오잖아. 그러니까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막 캠코더 갖다 놓고 하고 캠코더 없던 시절에는 진짜 더 힘들었어.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 다 있어서 타이머도 다 있잖아요. 자, 집에서 한 25분 분량 정도로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도 앞에 나오면 긴장해서 15분으로 줄어듭니다. 다 못해요.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이제 그 유아들과 처음으로 수업을 하게 될 때 뒤에 뭐 지도교사 원장님 뭐 앉아 계시고 하는데 여러분들 수업할 때 긴장되지 않겠어요? 그럼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또 낭패지요. 그러니까 미리 연습을 조금 더 하시기 바래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내가 누리과정 관련 요소를 소개하면서 조금 내가 이렇게 말이 좀 꼬였었는데 소연이의 경우에는 누리과정 관련 요소를 개정 누리과정이 아니라 기존의 누리과정 관련 요소로 썼던 것 같아. 아마 참고로 했던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쓴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절을 하셔야 돼요. 의사소통 영역에서 말하기,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 말하기예요. 바뀌었어요. 개정 누리과정. 그 다음에 의사소통 영역에서 쓰기, 쓰기에 관심 가지기가 아니라 읽기, 쓰기에 관심 가지기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누리과정과 개정 누리과정에서 그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개정 누리과정의 그 누리과정 관련 요소를 써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도입부터 볼게요. 그림 자료를 보고 그림 속의 주인공은 어떤 얼굴 표정인지 이야기해 본다. 그림의 크기는 어떤 것 같아요? 적당했죠? 그 다음에 그 그림 속에 나와 있는 얼굴 표정은 어때요? 그것도 괜찮았어요. 네, 좋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약간 이 그림은 캐릭터 그림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이건 내 욕심입니다만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그 아이들 얼굴 표정이 있는 그림들을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아이들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찾느냐? 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제약회사의 달력 그림을 봤어요. 달력 그림. 달력에 보면 어린아이들의 웃는 모습 뭐 이런 표정들이 있어. 그러면 굉장히 달력 요즘에 달력의 사진이나 그림이나 이 달력이 잘 안 나오죠. 요새는 달력을 좀 귀히 여기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달력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오려다가 그거를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는 뭐 신문 잡지나 이런 화보나 이런 곳에 있는 좋은 표정이 있다든지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준비를 해 두시면 좋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일일이 다 그릴 옛날에는 그렸지. 옛날 선배들은 그렸는데 요즘에는 잘 안 그리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재활용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뭐 어쨌든 지금 준비해 온 것도 괜찮았어요. 크기나 뭐 표정이나 괜찮았는데 이왕이면 손으로 쥐고 있지 말고 이거 용판에 붙여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 용판에 이렇게 뒤에 찍찍이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용판에 얼마든지 잘 붙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붙이면 얼굴 표정 간의 비교도 되고 그 다음에 교사 손이 어때요? 이렇게 되면 자유로워. 근데 한 손에 마이크를 쥐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한 손으로는 교사가 막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이제 해서 쥐면서 이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자유롭지가 않잖아. 일단 교사는 손이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서 아니면 무릎 위에 바구니에 넣고 이렇게 세워서 눈에 잘 띄게 세워서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여기 있는 유치원에서 쓸 수 있는 융판이라든지 이런 기자재를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화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이 날씨와 관련된 뭐 이런 상황들을 준비해 온 거는 입체적으로 준비를 잘 했습니다. 조금만 더 세련되게 하면 좋겠다. 상황이 조금만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없지 않아 들어요. 지금 꽃이 피고 하니까 날씨가 햇님이 환하고 이러니까 이제 기분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이제 해 나가는데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사가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잖아. 그러면 이거에 대한 교구에 대한 탐색의 시간을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더 수업의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얘들아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 것 같으니 꽃이 피었어. 여기는 어디인 것 같아? 날씨는 어떤 것 같아?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 뭐 햇님이 쨍쨍 뭐 이렇게 비추고 있어요. 꽃도 피고 굉장히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이런 날에는 너희들은 기분이 어떠니? 기분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기분이 좋구나. 자, 지금 여기는 어디일까? 그런데 여기가 어디일까 했는데 이제 여기는 지금 어때요? 지금 똑같은 장면에 비가 오니까 이게 이제 3번 반복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장면에서는 뭐 도시를 그린다든지.
그러니까 이 도시도 본인이 직접 그리려고 하지 말고요. 달력그림이나 화보나 팜플렛이나 이런 데 놓여 있는 거 이렇게 오려서 붙이면 더 세련돼요. 예, 좀 이렇게 하고 지금 아주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이렇게 입체적으로 여기 솜으로 구름 모양도 만들어 놓고 뭐 이런 거는 굉장히 내가 볼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 이게 그 소연아, 이거는 앞으로 계속 쓸 수 있을까? 이번 수업을 마지막으로 별로 안 쓸 것 같지. 그래서 좀 아쉬워요. 이게 조금만 더 여러분이 성의 있게 만들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실습을 나가거나 여러분들이 진짜 교사가 됐거나 했을 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왕 좀 시간에 쫓기고 해서 아마 뭐 못했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조금만 더 성의 있게 만들면 좋겠다. 아이디어도 좋고 그런데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존의 재활용, 기존의 자료들을 재활용해라. 달력이든 화보든 신문은 좀 뭐 칼라가 아니니까 잡지든 이런 것들에서 아이템들을 오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 또는 영화 포스터라든지 영화 포스터의 배경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이제 날씨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감정을 표현을 했는데 뭐 얼굴 표정 뭐 어떤 캐릭터 아이한테 얼굴 표정을 뭐 그려라 이거는 굉장히 심플한 일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아까 의현이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날씨에 대한 글을 써라. 근데 이런 것들은 미리 좀 암시를 줘야 돼. 얼굴 표정을 그리고 이 표정에 맞는 이야기를 꾸밀 거야. 그러면 날씨가 좋으면 너희들 기분이 어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가 글로 쓸 내용을 미리 말로 한번 표현해 볼 기회를 줘야 돼요. 그냥 나와서 써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처럼 유아들이 팍팍 쓸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 아이들은. 그러니까 쓰기 전에 먼저 표현 언어잖아요. 글쓰기라는 거는 표현 언어의 글쓰기보다 그 이전 단계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말로 먼저 해보는 거야. 말로 먼저 해보고 그거를 글로 옮기고 그리고 글씨를 못 쓰는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어떻게 될까? 도와주고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 지금 만 5세의 경우에 만 5세 2학기 한 11월 정도 되면 뭐 11월 12월 정도 되면 그러니까 내년에 초등학교 갈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은 수의 아이들이 글쓰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활동은 만 5세라고 하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낮아. 어찌 보면 약간 4세 유아들이 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활동이에요. 그렇다면 또는 5세 상반기라면 글쓰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이제 수업을 조금 더 다듬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친구 해야 될 것 같은데 세 번째 친구 누굴까요? 네, 나와주세요.